에센셜 10번 주식, 기업 공개와 상장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기업 공개는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죠. 1번, 기업 공개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은 반드시 상장되지 않아도 되죠. 2번, 신주 공모를 하거나 구주 매출의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얘가 맞는 내용이죠. 신주 공모, 구주 매출, 이 두 용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기업 공개 이루어지죠. 채권 발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업이 발행한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가 아니라 상장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란 용어 정의 저하고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는 회사 형태다. 그게 바로 주식회사죠. 그래서 지분증권이다라는 표현 우리가 앞서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주식의 종류 중에 이익배당이나 자녀재산 분배 등에서 표준이 되는 주식, 이 바로 보통주죠. 보통주보다 더 우위에 있는 주식을 우리가 우선주, 후위에 있는 주식을 후배주, 섞여있다, 혼합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반대로 타인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의결권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액면주는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틀렸죠. 기업 공개는 유통시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시장과 관련이 있죠. 주식을 발행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 상장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상장을 하게 되면 주주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더군다나 그 안에는 소액 투자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 소액 투자자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 간섭이 좀 많아질 수 있죠.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장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지고요.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센셜 11번 증자와 감자 보겠습니다. 증자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거죠.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의 증자와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자는 기업이 누적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굉장히 이제 손실이 많이 나 있으면은 자본금 자체가 이제 잠식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얘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줄여서 손실금과 상계를 시켜버리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증자 또는 감자를 실시할 경우 자본금이 변동하죠. 증자하게 되면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고요. 감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3번, 유상증자. 돈을 받고 증자하는 거죠. 실질재산과 자본금이 모두 늘어납니다. 얘도 맞는 내용이고요. 무상증자는 돈을 받지 않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은 늘어나지만 실질재산은 변동이 없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 유상증자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주주 배정이 있었고요. 제3자 배정도 있었고요. 직접 공모도 있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상증자의 형태는 주주 배정입니다. 지금 현재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비율만큼 나눠주는 거죠. 두 번째, 배당금을 재원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을 사서 주식수를 줄임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사주 매입이죠.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일반 공모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모는 그냥 일반 대중들에게 그냥 공모하는 거고요.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3자 배정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접 공모는 인수기간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타인의 책임과 계산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이 직접 공모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사주 매입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입 한도에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함정이 되겠습니다. 에센셜 12번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1번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위탁수수료는 이 증권회사를 사용한 수수료죠.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회사가 자기가 얼마를 받을지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식의 매매 결제는 거래 성립일로부터 3영업일째 결제가 되는 보통 결제제도에 의합니다. 2영업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3번, 기업 공개는 유통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행시장과 관련이 있고요. 3번, 증권거래세는 매도자에게만 매도 금액의 몇 퍼센트 이렇게 부과를 하죠. 그래서 매수자 모두에게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시 결제 방법, 방금 설명드렸죠. 3영업일째 결제가 되는 것이 보통 결제 방식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주문이 진실하다는 증표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증거금, 보증금 형태.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위탁 증거금이죠. 자, 위탁 증거금은 금전으로도 징수할 수 있고요. 유가증권으로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지문에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가격 제한폭, 상한가 하한가 있었죠. 그죠? 예, 이걸 가격 제한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제한폭은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5%가 아니라 30%죠. 30%. 두 번째, 비상장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율은 매도 금액의 0.4%가 아니라 0.35%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교재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0.35%가 맞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세 번째, 주식의 매매 거래 시간은 정규시장의 경우에 9시부터 15시 30분까지죠. 16시까지가 아닙니다. 이런 함정 여러분 유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센셜 13번 매매거래 중단제도,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 일시 정지제도, 예,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 사이드카 발동하는 조건 5151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5151 5%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등락하여 1분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예, 바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됩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 12월 28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라고 한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을 언제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까? 자, 12월 28일이 거래일이면 결산이 12월 결산법이니까 12월 31일 날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거래가 28일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28일까지는 주식이 들어와 있어야 12월 31일 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주식은 3일 결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8일 날 주식이 결제가 돼서 들어올라 그러면 이틀 전 26, 27, 28 이래서 3일이니까 12월 26일에는 매수를 해야 12월 28일에 주식이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연관 문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누구든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는 제도를 우리가 공매도 규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 개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1단계 매매거래 중단, 예, 서킷 브레이커.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아니라 8%죠. 8%. 두 번째, 증권거래소는 특정 종목의 매매 거래도 정지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세 번째, 한국종합주가지수가 전일 거래일의 종가보다 7, 10, 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을 발동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지문 함정과 세 번째 함정이 비슷하죠. 숫자만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8%죠. 8. 그죠? 8, 15, 20.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암기를 같이 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에센셜 14번 공시제도 보겠습니다. 다음의 유통시장 공시 중 정기공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이건 다 뭐 기간에 관련된 보고서 같네요. 공개매수 신고서인 경우에는 정기공시 항목이 아니라 기타 공시 항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 산정 방식은, 자,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주가지수는 전부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 방식. 주가 평균 방식으로 계산하는 주가지수는 우리나라 아닙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니케이 225 지수는, 니케이는 주가 평균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얘도 시험 문제의 지문으로 좀 나올 수가 있죠. 최종 부도, 은행 거래 정지, 회사 정리 절차 개시, 심각한 자본 잠식, 사업 보고서 미제출, 거래량 주가 수준, 시가총액의 기준치 미달. 자, 이런 경우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규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와 프로그램 매매 규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두 번째, 주식 매매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매 차익 배당 수익은 비과세한다. 매매 차익은 일단 비과세고요. 배당 수익은 과세를 하죠. 예. 15.4%, 지방소득세 빼고는 14% 배당 수익은 과세가 됩니다. 세 번째, 주식의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 15%가 아니라 14%가 과세가 됩니다. 에센셜 15번, 예, 주가 수익 비율 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단기 순이익이 200만 원이고요. 현재 주가는 만 원, 발행 주식 수는 1000주입니다. 자, 퍼를 계산하는 방법은 현재 주가를 EPS로 나눠주는 거죠.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주당 순이익이니까 몇 주냐면 1000주죠. 그죠? 1000주인데 단기 순이익이 200만 원이 생겼으니까 주당 순이익은 2,000원이네요. 그죠? 2,000원. 예, 좋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 만 원을 다시 2,000원으로 나눠주게 되면, 예, 퍼는 5가 되겠네요. 5. 자, 이렇게 주가 수익 비율을 개념을 알아맞히는, 용어를 알아맞히는 문제도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 시장 대표성, 유동성 및 업종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된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수가 바로 코스피 200이었죠. 이 코스피 200이 선물 옵션 거래될 때 대상이 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은행 예금 및 국채와 같은 무위험 수익률. 자, 국채나 은행 예금은 위험이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위험이 없는 수익률과 주가 수익률, 위험이 있는 주가 수익률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를 우리가 주식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더 주가 수익률이 크니까 주식 프리미엄만큼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퍼가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퍼는, 예, 현재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방금 계산을 해봤죠. 그죠? 퍼가 낮다라는 것은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낮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면 주가가 높아지는 것이 맞죠. 그래서 퍼가 낮다는 것은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의 전날까지 주식을 매수한 주주에게 부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 기준일이 주식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예, 3영업일이니까 이틀 전, 예, 매수를 해야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배당 수익은 10주당 일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 주당이죠. 한 주당 기준으로 일정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상승 신호와 주식 시세표. 예, 시세표 시험 문제 간혹 나오죠.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높다. 전일 종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56,500원이 금일 종가죠. 그죠? 근데 금일 종가는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 되었으니까 전일 종가는
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금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56,300원이네요. 그죠? 그럼 금일 저가가 더 높네요. 그죠? 예, 전일 저가가 더 높다 그랬으니까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금일 시가는 얼마입니까? 시가는 57,000원이네요. 금일 종가는 얼마입니까? 56,500원이 금일 종가죠. 그죠? 예. 자, 금일 시가가 더 높네요. 그죠? 금일 시가는 금일 종가보다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일단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도 하나씩 따져보죠. 금일 시가는 얼마입니까? 금일 시가가 57,000원이죠. 예. 전일 종가는 55,500원이죠. 그죠? 그러면 금일 시가가 전일 종가보다는 높죠. 3번도 틀렸고요. 거래량은 자 10주 단위인데 거래량이 183이니까 183 곱하기 10주 하면 1830주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의 5가지 상승 신호는 교재에 딱 나와 있는 상승 신호 있었죠. 고객 예탁금 증가, 외국인 매수 증가, 우리나라 수출 증가,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상승 등을 우리 교재에서는 꼽고 있습니다. 뭐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예탁금 매수 증가, 그 다음에 수출 증가, 경기 선행지수 상승, 기업 경기 실사지수의 상승은 경기가 앞으로 호전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표의 상승이죠. 두 번째, 기업가들의 경기에 대한 판단, 투자 확대, 장래 전망 등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는 것. 이게 바로 BSI,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준 100이죠. 그죠? 이 숫자가 100 이상일 경우에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가들이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생산자 제품 재고 지수는 경기 선행지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후행지수죠. 재고니까 재고가 많아졌다는 건 생산을 다 끝마친 다음이죠. 그죠? 얘는 잘 이해를 못하시겠으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출제가 좀 있었죠. 두 번째, 주요 경기 선행지수에는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 소비자 기대지수, 국내 수출 출하지수. 기계류 내수 출하지수와 소비자 기대지수는 경기 선행지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출 출하지수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세 번째,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50 이상, 금방 제가 설명드린 거 나왔네요. 50 이상이 아니라 기준 숫자는 100이었죠.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